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0.04포인트, 1.43% 상승한 2130.2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2% 오른 668.4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동안 전 세계 시장을 짓누르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요. 최근 들어 이 불확실성 요인들이 완화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 빨간불을 강하게 켜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또 투자 심리를 자극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에 더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양국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또다시 긍정적인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현지 시간 2일 중국 상무부 이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했고 의견이 일치가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이외에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사실상 합의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서서히 상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닥터강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또 우리의 수익률을 책임져 주실 두 전문가 모셨는데요. 인사 말씀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닥터강 전문가님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맞습니다. 스치듯이만 보고요. 한 작년에 이제 만나 뵙게 되고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게 맞아요. 된 것 같은데요. 거의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닥터강이 히든스탁에 출연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계셨을 것 같아요. 많은 맞아요. 수익 드렸었던 것 같고요. 상한가도 정말 많이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월부터 여러분들에게 연말 수익을 책임지기 위해서 닥터강이 히든스탁에 이제 함께하게 되겠는데요. 많은 시청하시고 그러면서 집중하시면서 종목도 맞추시고요. 그러면서 많은 정보들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상한가의 기억이 또 기억이 나네요. 네. 계속해서 그 기억 계속 이어가실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또 오랜만에 배워요. 어디 네네. 갔다 오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네. 사실 이 히든스탁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 출연을 하고 나서 그러게요. 거의 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예, 넘었는데 사실 많은 또 이제 또 공부도 하고 또 많이 또 이제 열심히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출연이 많이 오랜만에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데 가서 수익률 많이 주셨다는 소문을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요. 물론 이제 타 방송에도 좀 많이 출연을 했지만은 네. 또 그동안 또 개인적으로 많이 분석하는 시간을 또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이제 시장에 맞는 종목, 그야말로 이제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년까지 봤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이 이제 좀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네. 앞으로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닥터강 전문가님 코스피요. 오늘이요 외국인과 기관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상승 출발을 하면서 쭉쭉쭉쭉 하면 상승폭을 더욱더 늘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올라서 주면서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코스피 맞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이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같은 큰 종목들 별로
매수를 하지 않는데 별로 관심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종목들의 외국인 수급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실 수 있는 상한가라던가 뭐 50% 올라가는 100% 올라가는 그런 급등주 시세들도 같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한 반년 정도 동안 정말 유의미하게 시장 속에서 조금 강하게 특히나 이제 거래소 쪽에서 강하게 적용을 되고 있었던 2100포인트가 오늘 다시 한번 돌파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쪽에서 정말 강한 오랜만에 좀 이제 숨통 트이는 그런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 뭐 글로벌 증시들이라던가 우리나라 증시를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셨을 때 다른 나라 증시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만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나라 증시만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질 않고 이 답답함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 2년 정도 동안 지속해서 우리나라 증시 속에 좀 악재로 반영이 되었었던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서 긍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바닥을 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전망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는데 긍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우량주 종목들의 우호적인 외국인 수급들에서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을 살펴보면은요, 약간 수급이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오늘 네네. 개인이 또 사는 모습 보여줬고 기관과 외국인은 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딱 보면은 약간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펄어비스, 헬릭스미스는 내려앉았고 KMW가 13% 네, 그렇죠. 넘게 빠지면서 약간 좀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혼조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코스피와 좀 다르리요? 네, 제가 이제 많은 좀 방송 나가면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2016년 때 장세하고 지금 장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다. 왜 그러냐면 2016년 때 당시에도 시장을 보면은 당시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고 반대로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2016년 초부터 시작해서 하반기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대형주 위주로만 좀 쏠림 현상이 매우 강했었던 게 2016년이었는데 저는 2019년도 역시나 대형주 위주의 좀 쏠림 현상이 매우 강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뭐 환율이라든지 글로벌 변수들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수급이 전체 종목단에 이제 확산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만 이제 좀 쏠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거래 대금이 워낙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상으로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는 살짝 이제 우려를 하는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0년 시장까지를 봤을 때를 생각을 한다라면 여전히 뭐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베팅을 하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바로 11월 달 같은 경우는 MSCI EM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달 월말로 가면서 좀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분봉 240분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지금 저는 이 구간이 마치 꼭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이라고 좀 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5파 구간에서 이 구간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보통 전저점까지도 한번 다시 내려오게 되는 패턴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라면 이번 11월 달 월 말이 또 MSCI EM 리밸런싱 이슈로 인해서 외국인들 매도가 한 약 2천억 정도에 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월 초에는 좀 바짝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 월 중순부터 말로 가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께서 KMW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3.72%나 급락하면서 마감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게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줘가지고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계속 내림세를 보여주다가 오늘은 또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란불을 아주 강하게 켰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요.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어요. KMW, HFR, 그리고 FR 때 RFHIC도 그렇고요. 우리로도 그렇고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일제히 3% 넘게 더 많은 하락률을 또 보여줬거든요. 네, 이제 맞습니다. 끝난 거예요, 5G요? 아무래도 지금 뭐 5G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5G 이제 코스닥 쪽에서 IT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차트를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KMW 종목을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거의 1년도가 특히나 올해 굉장한 이제 우상향 랠리를 그렇죠.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7월 달에 바로 이 5만 원 구간대 이 구간대를 돌파 구간이 나와주면서 코스닥 쪽에서 IT 시가총액이 SK 머티리얼 쪽에서 KMW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IT 쪽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이 5G 쪽이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로서 이제 탈바꿈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가총액 1위까지 차지를 하게 되는 그런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바로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 전망보다 굉장히 좋지 못한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실적 전망이 나와주면서 하락이 좀 크게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KMW 쪽에서 아무래도 5G 쪽이 좀 수급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7월달, 8월달, 9월달 어느 정도 이 3분기가 진행이 되는 구간 동안에 IT 쪽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5G 실적주,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RFHIC라던가, 바로 이제 뭐 KMW라던가 에이스테크 등등의 5G 종목 쪽으로 어느 정도 가져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한번 코스닥 반도체 쪽에서 차지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반도체 업종들,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세,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전망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파라다이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5.11% 가면 갈수록 상승폭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19,5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요. 좀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있냐 보면은 GKL도요.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토비스는 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강원랜드는 근데 또 실적이 좋다고 했는데 또 내려앉아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나 또 궁금했거든요. 마침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사실 파라다이스만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2019년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는 경기가 확실히 회복했다라는 시그널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은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경기가 회복을 하겠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연말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사실 글로벌 이 카지노 업체들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글로벌 카지노 업체들이 EV 에비타 같은 경우 약 13배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GKL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국내 카지노 기업들이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마카오 쪽에 대해서 영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마카오를 벗어나서 중국이라든지 일본, 한국 쪽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테이블 칩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파라다이스가 오늘장에 이제 뭐 테이블 칩에 대한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확실히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하다 보니까 장중에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바로 장중에 좀 장대 양봉으로 좀 전환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잠깐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뭐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은 매수 량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양쪽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오히려 이 파라다이스가 한 발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삼성전자랑 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 IT 종목들에서 좀 매매를 하시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좀 그러면서 좀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좀 IT 종목은 느리다, 아니면 이제 IT 종목은 잘 안 간다, 이런 이제 좀 편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렵게 아니면 좀 어색하게 다가오는 IT 분야 쪽에서 시청자분들이 좀 쉽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 IT 종목 중에서 좀 급등 시세를 한번 누리기 위해서 좀 그런 필요한 방법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삼성전자를 찾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당연히 제일 기업인 것은 뭐 당연하고, 그러면서 세계에서도 지금 이제 반도체 점유율 쪽에서 1위를 이제 차지를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기술을 개발을 한다던가 IT 신제품 쪽을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예시 종목을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2019년도 4월달 당시 때 바로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한 2,000원부터 한 3,500원 구간까지 거의 2배 가량을 급등이 나와줬었던 거, 이 부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이제 이슈들 살펴보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쪽에서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좀 어느 정도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들 나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SK하이닉스 쪽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한다는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 종목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시세를 나타내주면서 약 2배 정도 가량의 시세를 한 달 정도가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내준 그 종목이 바로 SFA 반도체고요. SFA 반도체가 이때 왜 올렸냐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쪽하고 바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패키징 기술을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IT 업체 쪽에서 지금 이 삼성전자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 역시 바로 올해 삼성전자와의 이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지금 이슈가 지금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또 핫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25조면 엄청난 건데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4대 미래 성장 사업이 무엇인가부터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4대 미래 성장 사업 쪽에서 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네. 이제 돈을 특히나 이제 25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금 투자를 단행을 한다라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제 7월 달이라던가 8월 달에 어느 정도 좀 이 IT 반도체 쪽에서 이슈가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7월 달, 8월 달 당시 때 바로 이제 종목들이 올라갔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IT 반도체 쪽에서 정부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아베로부터 지금 진행이 됐었던 그 탈일본화와 관련된 부분으로 국내 정책적인 그런 지원안들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부터 지금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 다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던가 특히나 지금 탈일본 쪽에서 소재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움직였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핵심적인 4대 미래 성장 사업 쪽에서 이 반도체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쪽 말고 바로 이 4차 산업 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당장 이제 최근 들어서도 삼성전자 쪽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이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있어서 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이 종목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조만간에 한번 시세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이 오늘 첫 출연이니까요. 또 어마어마한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우라노스 전문가님 혹시 눈치채셨어요? 네, 일단은 진짜요? 제가 알기로는 닥터강 전문가하고 네. 이제 제가 방송을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좀 요즘 이슈에 좀 빠른 좀 트렌드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또 나온 뉴스가 삼성에서 AI하고 네. 또 맞아요. 5G, 포럼했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5G하고 AI 그리고 전장용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발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하나가 아닌가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5G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시세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패스를 한다면 아무래도 AI 관련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통 이제 인공지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오픈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베이스란 종목의 차트를 잠깐 보면 사실 차트적인 부분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계속 장기 박스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보통 이제 좀 재료 내지는 이슈만 붙어준다라면 한 번에 이제 좀 주가의 상승이 한번 나오면서 앞전에 한번 전고점 이 매물대까지도 상승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종목들이 한 급등 나올 때 한 20%씩은 이제 급등 나올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이제 오픈 베이스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요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하면 오픈 베이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조금 여기서 생각을 전환을 해서 살짝 이제 인공지능 할 때 가끔씩 움직였던 게 로봇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진 로봇 보통 이런 패턴을 잠깐 보면 이거 제가 알기로는 닥터광 전문가가 좋아하는 패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왜냐하면 해당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소외되어 있다가 한 번씩 이제 주가의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거래량을 한 번씩 터뜨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눌림 이후에 다시 이제 좀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패턴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확하게 지금 이 캔들이 야 이거 11선에 지지를 받고 이제 망치형 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이제 이슈만 한번 딱 붙어준다라면 한 차례 정도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유진 로봇이나 아니면 뭐 로보 같은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픈 베이스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설마 오픈 베이스를 갖고 오진 않았을 것 너무 같습니다. 대표적이라서.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유진 로봇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지난 7월이었나요? 갑자기 메가톤급 일본에서 수출 규제가 딱 들어와가지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탈일본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에 관련된 이슈들도 슬슬 또 들려오더라고요. 관련된 건가 봐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제 이 예산안이 진행이 되는 네. 방향 속에서는 네.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이제 좀 급등주가 나와준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뭐 1월 달 같은 경우도 수소차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이
나와주다 보니까 한 4조 원 정도 가량의 이런 재정 지원안들이 발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EM코리아 아니면은 풍국주정 등등등의 이 수소차 관련주들이 한 200%씩 한 달 만에 올라가는 올해 초를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한 4월이나 6월 달 정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6조 원 정도 추경안을 편성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또 파세코라는 종목이 굉장한 급등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7월 달하고 8월 달 당시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이 일본으로부터 통상 전쟁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증시도 암울했고요. 7월 달, 8월 달 바로 이제 탈일본 아니면 이 불매운동과 관련된 종목들 말고는 대대적인 하락이 나와줬었던 거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하실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증시가 내려간다던가 아니면 좀 경기가 침체가 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는 이런 정부 정책적인 지원안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경제부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바로 내년 예산안이 메가톤급으로 이제 편성이 되면서 바로 이 반도체 소재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본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전략물자들에 대한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안이 역대급 편성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 쪽에서 지금 이제 우란수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이제 좀 날카롭게 지금 맞추신 것 같아요. 바로 이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로봇 관련주 쪽으로 많이 이제 좁혀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바로 이제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이번에 바로 이제 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바로 이 수출 규제 반대 수혜 쪽으로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유진 로봇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지금 제가 방금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움직일 때 이쪽에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한번 움직여 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유진 로봇이 아니라면은 이제 뭐 사이즈는 딱 한 2개 정도로 추려집니다. 네. 제가 방금 이제 본 걸로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로보로보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로보로보라는 종목을 차트로 잠깐 보면은 요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유진 로봇하고 좀 상당히 비슷한데 앞전에 이제 사실 또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슈가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세가 나왔던 구간이고 내년 역시 이 정부 예산안에 스마트 팩토리가 가장 이제 예산안 편입이 좀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장기 평선 근처에서 계속적인 지지 구간을 좀 확인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최근 거래일에서 또 한 번의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전고점도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죠. 자, 요 종목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8월 달에 탈일본 관련된 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요 종목이. 그래서 이제 한 차례 급등도 나왔었고 딱 이제 또 우리 재밌는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단기 시세를 노리기에는 요런 종목도 좀 관련된 종목 중에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강 전문 로보로보랑 RS 오토메이션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기는 한데 뭐 안 시청자분들이 넘어가시네요. 어차피 네. 닥터강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니까요. 네.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요. 종목 받아가시면 뭔가 더 좋을 것 강해져서 온 같습니다.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두 안에는 있는 거예요. 아, 예, 우리 맞습니다. 시청자분들 선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제 제가 드린 힌트가 굉장히 범위가 좁아요. 좁아요? 뭐 첫 번째 힌트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쪽과 이슈가 있는 종목은 말씀하신 종목 중에서 한 종목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린 네. 탈일본 수혜와 관련된 내용도 말씀해주신 세 종목 중에서는 한 종목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요즘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이 방송 말고도 이제 뒷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지난 9월 달에 네. 스위스의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방문하면서 장충동에서 반도체 업황은 사실 2018년에 바닥을 찍었다. 하지만 지금은 재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덜어낸다라면 2020년 상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연구원 쪽에서도 바로 이제 우리나라 국가 이 경제와 산업 동향에 대한 이 전망 보고서를 쓰는 곳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공기관인데 공기관 쪽에서도 2020년 반도체 수출이 회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의 보고서를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역시나 이 IT 반도체에 대한 회복이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사실 뭐 닥터강 전문가도 이제 IT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내년까지는 무조건 이제 고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된 종목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사실 삼성전자가 많이 비쌉니다.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1등 회사이기 때문에 야, 삼성전자 이거 너무 비싸서 사기 어려운데 주가가 너무 느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때도 역시나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 대부분들의 투자자분들이 후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좀 편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삼성을 또 뺄 수가 없나 봐요. 삼성전자 또 연관이 되어 있고 화성에 EUV 라인을 완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EUV 라인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노광 장비라고 합니다. 노광 장비라고 하는데 네. 상당히 최근 들어왔고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좀 이제 뭐 평택 공장이라든지 화성시 그리고 중국의 시안 쪽에로 또 역시나 이제 공장에 대한 증설 이야기가 슬슬 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장비주들이라든지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요때 흐름이 앞서 또 얘기했던 거를 반복하게 되는데 2016년 때하고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잠깐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2015년 때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 연말에 혹시 우리 투자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는 당시에도 경기가 그렇게 좀 좋지 못하다라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당시에 반도체 업황 역시나 좀 수출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뭐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연초 대비해서 연말까지 좀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역시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중간중간에 좀 변동성이 확대됐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구간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증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량을 자꾸 늘려가고 실질적으로 수출이 따라오다 보니까 정말 설마 했지만 그야말로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2년 동안의 대세 상승 나왔었던 게 바로 IT, 삼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올라가면서 그 밑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까지 전부 다 따라 올라가게 됐었던 게 그때였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2016년에서 2017년의 흐름이 이미 지금 장에서 저는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2018년에 경기 침체다, 뭐 계속적으로 2019년까지도 이 부분이 발목을 잡는다라고 했지만 2019년 벌써 2016년 때하고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 정거점을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는 거는 내년까지 봤을 때 계속적으로 좀 해피하게 봐야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 갖고 역시나 화성의 이 바로
EUV 장비 쪽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도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을 싹 훑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도 지금 EUV 공정 쪽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EUV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이제 이 공정들이 미세해지다 보니까 이 EUV 공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추가적인 미세 공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지금 이제 차기 반도체 섹터 쪽에서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EUV와 관련된 부분들은 장비를 지금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 장비를 이제 다시 한번 들여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EUV는 아직 이 실질적인 조금 액션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EUV의 장비를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테스트 업체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일단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지금 이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이제 연초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 삼성전자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줄 때마다 어떤 이슈들은 계속해서 이제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 테스트 쪽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자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가 구간이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2년 동안의 주가가 하락만 이어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거래량을 한 2년 정도 만에 최대 거래량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지금 반발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EUV 공정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국내 업체 쪽에서는 좀 빠뜨리면은 안 되는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FST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 EUV 공정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가장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펠리클과 관련된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EUV 공정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상승세 역시 그런 부분에서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FST가 국내 유일하게 펠리클을 지금 생산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반년 동안을 상승을 하면서 2배 이상 가까이 올렸다가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눌려주는 그 구간이 나와주고 단기적으로 한 2달, 3달 동안에 박스권 구간대가 다시 연출해주면서 지금 보이시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10월달 구간에 단기평선 구간하고 장기평선이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괜찮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 두 종목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거 일렉 그리고 FST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PNT를 먼저 살펴보고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를 봐야지 또 추리를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PNT 하면 혹시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뭐예요? 요게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2차 전지 관련 기업인데 사실 2차 전지 외에도 이 종목이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 주가가 약 3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바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주와 그리고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주가 같이 해서 지금 연내에 약 3,800억 이상의 수주가 쌓여 있다 보니까 요게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지금 랠리를 달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PNT라는 기업 또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시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사실 다른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수주가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점 대비해서 약 거의 한 2배 정도의 가까이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저는 해당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주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수주 쪽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수주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약 9월 달쯤에 612억 정도의 누적 수주 잔고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주가 3분기 때부터 시작해서 4분기 때까지 실적 반영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의 상승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YIK가 먼저 와 있고요.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아직은 좀 어려우신가 봐요. FST 그리고 우진테크까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께 RS 오토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우라노스 전문가님을 믿고 많이들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RS 오토메이션이 쭈르르 오고 있고 로보로보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 보이고 RS 오토메이션까지 쭉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안에 정답이 있는지 한번 이거 기억나세요? OX요? 그거 아직도 하고 있었나요?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있으면 O, 없으면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있고요. 없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먼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우리 RS 오토메이션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탁탁탁 세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바로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이제 로봇과 맞춰주셔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네.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 이제 종목까지 맞춰 주셔가지고 정말 날카롭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RS 오토메이션이 바로 이제 올해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이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로봇, 그러면서 이제 원래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에서 바로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인공지능 쪽하고 어떻게 이제 연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 쪽과 개발 협약을 맺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발 협약이 그냥 개발 협약이 아니라 납품을 어느 정도 지금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발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사주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7월 달하고 8월 달 당시에 우리나라의 IT 반도체 섹터들, 이 IT 쪽에서 바로 좀 어느 정도 중대한 이 기로에 맞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 테마성 수급이 좀 잘 출현을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7월 달과 8월 달에 바로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국산화와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은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제 이 IT 종목들에서 충분히 급등 수익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 지금 2년 정도 동안에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이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장하고 나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2배, 3배 정도 강하게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이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익숙한 종목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좀 가까이서 가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초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그려주고 있다가 바로 이제 중요한 캔들이 이 첫 번째 양봉으로 이제 띄워주는 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락장이 여러분들에게 좀 안 좋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탈출을 시켜주는 좀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 양봉 구간이 이탈시켜주지 않을 때 어느 정도 단기 매직 구간을 받으면서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너무 욕심내지 않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히든스탁에서 닥터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략을 해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한 12,000원 구간까지만 짧게 일단은 목표가를 잡고요. 그러면서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저점 구간인 9,000원 구간대 잡으면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부터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강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RS 오토메이션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셨네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조작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네. 제가 그때 되게 착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수익률 안 나오면 막 괴롭혀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첫 종목이라서 네. 더욱더 기대하고 계속 네. 지켜볼 건데 어떤 종목인지 네.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네. 사실 저는 IT에 좀 상당히 강합니다. 오. 네. 사실 삼성전자 네. 연초부터 제가 IT는 간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단단히 좀 준비를 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업연구원의 보고서 전망에 의하면 내년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최소 5.5%에서 크게는 17%까지 성장이 전망이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IT 반도체에 대해서 뒤늦기 전에 빨리 편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만큼 거기에다 이제 수주까지 상당히 또 이제 차 있는 기업인 만큼 실적까지 좀 증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IT 반도체를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EUV가 뭐고 노광 장비가 뭐냐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쉽게 잠시 뒤에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리시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제 뉴스만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 막 암울한 뉴스들만 오. 나와주고 있어요. 뭐 망한다, 뭐 국내 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안 좋다, 금리가 내려간다, 막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얘기들만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제 이 매매를 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두려움이 앞서실 수도 있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증시가 바닥을 지나고 있으면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갈 수가 있는 긍정적인 시장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닥터강 전문가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증시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번 달 말에는 어쨌든 MSCI EM 리밸런싱 이슈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난 5월 달과 8월 달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수가 한 차례씩 밀렸었죠. 물론 지난 5월, 8월보다는 지수의 하락폭이 크지는 않겠지만은 일정 부분에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지수보다는 계속적으로 대형주가 이제 쏠림 현상이 강하고 대형주가 더 이 우위에 서는 장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대형주는 너무 무겁다, 너무 크다,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입견 버리시고 돈 벌 수 있는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히든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요? 네,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반도체 제가 완전히 100% 다 파헤쳐 드리면서 지금 아직까지 반도체를 사지 못해서 뭐 테스나 원익 IP의 상승률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편입할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늦기 전에 편입하셔야 내년 상반기 때까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완전히 다 파헤쳐 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닥터강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